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1시 44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끝났는데요. 좀 애매하게 끝났죠. 뭐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딱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0.56% 하락했고 나스닥은 반대로 0.59% 상승했어요. 그리고 S&P는 보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좀 올랐죠. 예, 필반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 지수들은 약간 혼조세인 것 같아요. 야간 선물은 소폭 하락했죠. 소폭 하락했는데 글쎄요. 예,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걸 보면 예, 시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야간 선물 종가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몇 가지 이야기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요. 볼벤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라 그랬잖아요. 예, 이 구조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이 케이스만 고려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벤을 활용할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볼벤에서 상단선의 위치는 이 두 개가 아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두 개가 위를 봐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위를 보거나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월봉은 상단선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단선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월봉은 현재 흐름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월봉은 현재의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데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도 내려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도 이 큰 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의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오르려고 봉을 그리는 건지 내리려고 봉을 그리는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파악하기 어려우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야죠. 파악하기 어려운데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봉 자체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볼벤은 기본적으로 전봉 고가, 전봉 저가를 기준으로 요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이번 달에 있는 상단선은 지난달 고가 부근에 있고, 그렇죠? 이번 달에 있는 하단선은 지난달 시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볼벤으로만 보면 지금은 거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서 사보시면 좋아요. 또는 어디서 파시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쉽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던지는 거죠. 그런 정보 자체가 차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참고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선행의 개념이 있고 후행의 개념이 있어요. 후행. 그러니까 선행은 봉이 지표를 따르는 거예요. 후행은 지표가 봉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후행은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후행의 경우에는 봉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봉이 움직이는 대로 지표가 그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선행의 경우에는 봉이 지표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움직이면 분석하거나 투자하는 게 엄청 쉬운 거고요. 후행으로 움직이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약간 판단력이라든가 결단력이 좋은 분에게는 후행이 좋고, 저같이 약간 소심하고 신중하게 지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행이 좋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요 빨간색으로 된 요게 이제 TO 상단선이라고 하는 선인데 요 선의 방향이 위냐 아래냐예요. 지금은 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내려갈 거면 아래로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확인하셔야 될 건 저 선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예요. 이걸 현재로 보면 차트가 바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차트는 하락 추세를 끝냈다라는 건데 지금은 끝낸 거를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상승엔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달 차트를 딱 그려보면 저가가 깨지기 쉬워요. 이 정도면 이번 달 저가를 충분히 깰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번 달에 저가를 깨기에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야 이번 달 저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월봉이 아랫꼬리를 길게 만드느냐 아니면 아랫꼬리를 제대로 못 만들고 무너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종가의 위치가 지난달 종가보다 낮으면 절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신다면 종가는 394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월달 종가가 394 위에 있어야 상승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고요. 반대로 394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신다면 종가는 394 위에 거래량은 감소. 이게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저같이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종가는 394보다 낮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월봉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은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단선은 지난주에 사용을 했죠.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단선의 위치는 392.12 정도에 있습니다. 보합일 경우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우의 수를 크게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갭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보합일지 갭하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초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한 이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시점에서 이걸 A라고 하자고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2월 4주 또는 12월 5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그죠? 1월 첫 주에 종가가 하락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12월 4주와 5주 중에 한 주라도 종가가 하락하면 12월 첫 번째 주만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12월 4주와 12월 5주 중에 둘 다 상승하면 1월 첫 번째 주는 볼 게 없다. 이 1월 두 번째 주가 하락해야 하락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게 12월 4주고요. 이게 12월 5주예요. 그런데 12월 5주가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하락하면 된다라는 건 만족이 됐고요. 1월 첫 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만족했어요. 그러면 12월 4주, 12월 5주 중에 한 주가 하락했고 1월 첫 번째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주부터는 하락으로 가는 구조가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여기 종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상승인데 5주에 하락하고 1월 첫 주에 횡보하면서 하락이 유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종가 투자 심리도는 쭉 내려가면서 2월 첫 번째 주만 고려하시면 돼요. 요때 하락하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하락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방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2월 첫 주에 종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상승에 배팅한다라는 건, 반대로 하락에 배팅하시는 분은 1월 첫 번째 주도 하락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기죠.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전에 8월 달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12월 달까지는 하락 추세가 연장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면 2주 정도,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1월 넷째 주까지는 하락 추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돼요. 그 얘기는 1월 말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락에 배팅하신 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1번을 만날 때까지. 1번을 만날 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는 1번을 만났을 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 하단선인데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하단선의 높이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고가잖아요. 그러면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세요.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제가 보기엔 12월 5주 저까지, 여기 저가까지는 가요. 여기 저가.
여기가 목표가예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키면 12월 5주차의 저가까지는 상방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번 상단선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4번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 주 저가를 깨면 12월 5주차 저가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세요. 그러면 12월 5주차 저가까지 배팅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번에서 최대한 2번에 가까워질 때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 상방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맨 위로. 근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후 6주 동안 6주예요. 6주 동안 1주를 제외하고 하락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죠.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뜨면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저가 깨지면 매수 포기해라. 그게 첫 번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파동은 언제나 위아래 자유롭게 움직이니까요. 단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거든 매수 전략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를 해도 좋다. 단 매도를 해도 거래량이 늘면 홀딩, 거래량이 줄면 고민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봉상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는 것과 앞으로 6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를 제외하고 6주 동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월봉상 이미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월봉의 거래량 증가세를 확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거래량이 느는 건 월봉상 거래량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늘면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자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인 거고요. 반대로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서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점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 자체는 2월 첫 번째 주만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2월 첫 번째 주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종가 투자 심리도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유리해요.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지 못하면 2월 첫 번째 주까지는 상방 보기 어렵습니다. 2월 첫 번째 주까지는 상방을 보기 매우
어려운 형태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상방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의 월봉 차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지금의 주봉 차트는 코스피 200 월봉 차트의 형태와 거의 흡사해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앞으로 2주 정도까지는 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현물을 팔질 않아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쏟아지는데 기관만, 특히 증권만 현물을 내다 팔고 있지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아래일까? 라는 의구심도 사실 일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적극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일봉은 사실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차트를 보잖아요. 다음 주에 차트를 보면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요 이틀간만 하락운이 강하고 화, 수, 목은 상승운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하락하지 않으면 차트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월요일 증시가 만약에 상승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방은 시간을 최대한 늦추셔야 돼요. 월요일에 지수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좋은 매도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덥석 매도 치면 골치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봉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 근접할수록 하락에 유리해지는 흐름이지 주초에 하락에 유리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거래를 보실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하방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봉의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약간 시간을 늦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봉에는 그런 식으로 정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수목 그 정도 됐을 때 하락의 기운이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월말까지 한번 하방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은 어렵다. 지금은 일봉의 흐름은 완전히 하락에 올인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하방이 되려면 월요일에 하락해야 돼요. 월요일에 하락해야 된다는 거는 월요일에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일봉상 금요일 저가라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뭔가를 예측해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의 흐름도 아직은 마땅하지 않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텐데 아직 현물은 뚜렷한 방향이 안 보여요. 외국인도 현물을 사고 개인도 현물을 사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은 상방, 개인은 하방이잖아요.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는 건 하방이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하는 건 상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이면서 하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월봉도 전혀 방향성이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상승이 크게 오지 않는다면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내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골 때리는 흐름이 돼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달 종가가 394 라인이라 지금 394에서 387이면 7%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는 수치예요. 7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수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위, 아래 모두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방을 기다리는 건지 하방을 기다리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월봉 차트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에 더 유리한 차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위로 가려고 차트를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월봉은 그래요. 그런데 월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단선의 위치가 너무 낮다라는 거. 올라갈 거라면 기본적으로 하단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든가 아니면 하단선의 위치를 높일 생각이 없으면 반대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하단선을 방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은 월봉상 하단선 위치와 그 다음에 지난달에 만들어 놓은 아래 꼬리, 그러니까 저가하고 시가 사이의 폭이 너무 짧아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 누적으로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세는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올라가려면 작년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현물을 다 털어줘야 되는데 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60조가 넘는데 60조가 넘는 금액의 현물을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 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사실 400을 가든 420을 가든 440을 가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에 도달했을 때 개인이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월봉을 봐서는 상승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차트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금의 흐름과 하단선의 위치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반영할 것만큼 주변 환경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도 할 수 없고 저런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태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가 끝난 걸로 봐서는 뭐 거의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시가가 도대체 얼마에 시작할지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이 고퍼스도 좀 유사한데 지금 선물 지수의 지난달 시가는 372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이번 달 하단선의 위치와 선물 지수의 하단선의 위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면 376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선물은 376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어요. 선물에서 유의미한 하단선은 372.65 정도에 있습니다. 85. 372.85인데 이 372.85라는 수치는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돼요.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선물도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단선으로 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저가가 깨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작년 저가를 깰 거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가 깨면 뭐 더 이상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거죠. 반등 후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세를 멈추기에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하락세도 4월까지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지 하지 않을지를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딘가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봉은 사실 뭐 상단선은 지난달 고가보다 높고 하단선은 시가 부근에 있으니까 이걸 보고 월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사실 할 얘기가 없고요. 지금 선물로 봤을 때는 거래량 투자 신도가 이미 80이에요. 80. 이 80이라는 수치는 사실 그건 폭락 차트잖아요. 선물을 보면 폭락 차트예요. 예. 보세요. 폭락이 언제 오느냐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올 때 와요. 이렇게. 자,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이게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을 때의 흐름이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예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위로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으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다 망가져요. 그죠?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정이 돼요. 신기하죠? 거래량이 감소되면 장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위로 치솟으면 쏟아져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맨 위로. 지금 요 언제야? 여기가 요봉이죠? 10월 5일. 이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높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 봤을 때는 볼벤이 뚫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요 구조로는 410을 못 가는 거고, 그렇죠? 미래를 해서 보면 더 내려올 거예요. 볼벤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구조로는 407을 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 구조로는 407은 닫은 거예요. 407 위로 올라갈 생각은 없는 거고, 지금 요 구조 잠깐만 볼게요. 여기도 거래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어디도 닫았냐? 여기도 닫은 것 같아요. 396도 위를 닫은 것 같아요. 위는 다 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메인 위로 올라가게 되면 376.90이 열리고요. 376.90. 이 수치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에 있어서는 하단선이에요. 376이 월봉상 하단선에 위치일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열었어요. 선물은 열었다고요. 선물은 어디까지도 열었냐? 여기까지도 연 거예요. 358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뭐 거의 악마예요, 악마. 이 정도면 악마의 수준이죠. 이건 투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물 쪽은 이미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현물 쪽에는 투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왜 선물은 내려갈 준비 다 해놨는데 왜 현물은 계속 붙잡고 있지? 예.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가장 특이한 차트예요. 예, 현물하고 다른 선물 주봉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요 날로 체인지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는 투매 차트예요. 계속 일봉도 주봉도 투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근데 현물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같이 가면 떨어지려고 차트를 확실히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코스피 200은 선물만큼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로 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잖아요. 차트를 그 모양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하락에 유리하도록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쨌든 선물 매도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요. 그런데 현물은 아직 거래량이 확실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전히 외국인은 현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음 주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 저가를 깨는가 깨지 않는가,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찰 포인트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하락하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락시키고 수목금만 잘 버틴 다음에 금요일 날 하락시키면 차트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락시킨다라는 건 이제 1월 달 남은 거래 일수가 5거래일밖에 안 남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락에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죠. 관찰하셔야 될 건 저가를 깨느냐, 그죠? 저가를 안 깨면 주봉상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상방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깨지면 반등시 매도만.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나서 오르면 그때는 고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종가가 394 아래에서만 마감해 준다면 역시 하방은 유효한 거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지난 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든 악재라는 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띵글이잖아요. 띵글.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를 다룬다라는 거죠. 가격, 시간, 거래량. 이 세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다른 건 잘 분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이 가진 시간의 의미,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를 하실 때 매수가,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분석 자료를 보시면 할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실제로 차트가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툴은 선행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행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투자자가 직접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행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지표가 봉을 따른다라는 관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봉이 지표를 따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표가 봉을 따르는 건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봉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행적 분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은 PC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앱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띵글스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이 차트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은 영웅문,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API를 사용하고요. 모바일 버전은 유안타증권의 API를 씁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개설하신 뒤에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가셔서 API를 신청하시면 실제로 모바일 버전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그려져 있거든요. 가격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가격이 그려져 있는데 안 보세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면 단지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기다려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